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앞니 임플란트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앞니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치아가 발치를 하게 된 게 치아가 상해서이냐 혹은 치아 주변의 잇몸 뼈가 상해서이냐, 이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즉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 주변의 잇몸 뼈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느냐가 임플란트의 심미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잇몸 뼈는 잘 유지되어 있고 치아가 상해서 발치했던 케이스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복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앞니가 빠질 때 단순히 잇몸뼈가 잘 유지되는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잇몸뼈가 상한 케이스들은 뼈 이식을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원래 치아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앞니 하나는 빠진 거를 수복하기 위해서 브릿지를 이렇게 했던 케이스예요. 브릿지 자체도 보시면 잇몸 빠진 자리가 뼈가 없으니까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처음에 브릿지를 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깨끗한 상태로 꼈어요. 근데 이가 빠진 자리가 잇몸이 없으니까 빠진 자리에 치아는 이렇게 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심미적인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러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사진상에서도 까맣게 보였었는데 브릿지가 뿌리가 있었는데 이미 속으로 2차 충치가 굉장히 심하게 다 진행되고 이 치아는 뿌리가 되게 많이 흡수가 됐는지 짧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흔들흔들한 상태였어요. 여기는 잇몸 뼈도 다 이렇게 녹아있고 이런 데는 높이는 있는데 굉장히 얇아져 있고, 그래서 잇몸 뼈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그 임플란트를 하거나, 두 번째는 양쪽 송곳니 송송을 걸어가지고 송송 브릿지를 하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송곳니라는 건 앞에서부터 세 번째 치아고, 송송 브릿지를 하게 되면 송송을 깎고 치아 4개를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총 6개의 브릿지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강 내에서 송곳니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뿌리도 굉장히 길고 교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웬만하면 송곳니는 안 깎고 싶어 해요. 송곳니를 크라운을 씌우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송송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결국 4개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임플란트가 다소 심미적으로는 떨어지더라도 송송 브릿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임플란트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브릿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심미적으로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치과 의사들은 하게 되겠죠. 보시면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치아 4개가 빠져 있지만 앞니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하고 송곳니 사이에 공간이 넓다면 4개를 심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또 이분은 이제 여성분이시고 이 폭이 임플란트 4개 심기에는 좋지가 않아서 양쪽에 2개를 심어서 임플란트 2개에 연결한 4개짜리 임플란트 브릿지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뼈가 얇아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여기도 거의 뼈가 얇고 여기는 뼈가 전혀 없고요. 이런 데도 뼈가 다 녹아 있고 여기는 뼈가 금이 가 있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그 뼈가 없던 부위를 이와 같이 뼈 이식과 차단막을 이용해서 뼈 이식을 진행을 하고 최대한 볼륨을 살려주자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뼈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잇몸을 꼬매놓은 모습이고요. 송곳니가 잇몸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잇몸도 라인이 송곳니보단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많이 부어있는 상태이고 뼈 이식 해놓고 해서 그런데 시간 지나면 이게 조금 내려가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임플란트가 고정이 잘 나와서 임플란트에 직접 임시치아를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잇몸이 좀 덜 눌리기 때문에 이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뼈가 워낙에 무르고 약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심자마자 바로 임시치아를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이체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뺐다 꼈다 하는 부분 틀니식으로 임시치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분 틀니를 준비해서 꼈는데, 아무래도 부분 틀니 저희가 최대한 안 닿게 하고 말랑말랑한 걸 깔아서 한다고 해도 틀니 자체가 잇몸에 약간의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보다는 볼륨이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진은 3개월 후 모습입니다.
뼈 이식도 좀 했었기 때문에 통상보다는 좀 더 기다렸는데 한 달 정도 더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이제 임시틀니를 계속 써야 되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고 하셔서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치를 측정해 보니 임플란트가 뼈랑 붙은 강도가 어느 정도 괜찮아서 바로 임플란트 위에 임시치아를 먼저 사용을 해 보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 이렇게 부품을 연결을 해서 본을 뜨고 임플란트에 임시치아를 연결을 해서 잇몸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임시치아 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치아가 라인은 그래도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건 없이 송곳니랑 비슷하게 잘 유지는 되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잇몸에 붓기나 이런 게 빠지고 좀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송곳니에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잇몸을 개선하려면 뼈 이식 플러스 잇몸 이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뼈 이식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진행을 하니까 그냥 뭐 크게 부담이 없이 진행을 하는데 잇몸 이식을 하려면 입천장 쪽에서 잇몸을 떼어야 되고 또 양쪽에 이렇게 이식을 하려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정도에서 같이 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치아 연결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보고 이걸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싶으면 잇몸 이식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고요. 이 케이스는 잇몸 이식은 하지 않고 뼈 이식하고 최종 치아 마무리하는 걸로 끝냈던 케이스인데요. 처음과 치료 후를 비교해 보시면 그래도 높낮이가 맞지 않는 것보다는 비교적 잘 정리가 돼서 끝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도 이제 깨끗하게 잘 아물고 있었고요. 진짜 자연치아처럼 심미적으로 하려면 브릿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따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브릿지로 할 수밖에는 없었던 상황에서 송송 브릿지를 피하고 송곳니를 깎는 일을 피하고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를 수복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두 번째로 잇몸 뼈가 워낙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뼈 이식을 통해서 그리고 부가적으로 잇몸 이식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잇몸 뼈가 온전하게 보존된 케이스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20대 여성 환자였어요. 여기도 앞니 두 개가 있고 얘는 치아가 없는 거였고 여기도 있는 상태에서 치아가 빠졌기 때문에 올세라믹 브릿지를 했었는데 속의 치아들이 신경치료하고 변색되면서 얘네 두 개가 많이 어둡게 보이고 얘는 이가 없으니까 그냥 매달려 있는데 끝에가 좀 깨져 있고 끝에니는 그래도 색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데 교체를 하고 싶어서 이제 치과에 오셨던 분이셨는데요. 되게 예쁘신 분이고 그 성격도 되게 좋으셨는데 이제 치아가 이렇게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밝게 웃지는 못하셨어요. 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든 치료를 잘 마무리를 해서 좀 더 환하게 웃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또 치과 의사의 일이잖아요. 치아 제거하고 뭐 실활치 미백해서 이 치아를 하얗게 만들고 브릿지를 좀 예쁘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빈자리가 아무래도 앞니 같은 경우에 심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아가 연결돼 있으면 심미적으로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치아도 정말 기가 막히게 치아 하나하나처럼 만들 수 있는 기공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기공사는 잘 찾기가 힘들고 심미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좀 만들고 싶어 하는데 임플란트건 자연치아건 이 치아는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얘를 하나 따로 만들더라도 세 개는 묶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브릿지가 되면 그래도 또 약간 분리감이 떨어지고 치아가 붙어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냥 하나하나 이를 따로따로 만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치료를 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건데 이 치아와 이 치아가 이제 변색된 치아고요. 브릿지 이 빠진 자리 보시면 옆에서 보면 잇몸이 푹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형태가 이렇게 푹 전체적인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두껍게 뚱뚱하게 했는데 잇몸이 그만큼 안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는 치아가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밖에는 없었고 그래서 더 깨지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이 부분이 푹 꺼져 있는 것 자체가 그림자가 지면서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여기 볼륨도 좀 더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이건 위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변색된 치아 두 개, 매달린 치아, 원래 치아 보면 잇몸이 이렇게 가다가 푹 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되 잇몸 뼈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 케이스였죠. 이런 경우는 일단은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치아를
제거하고서 찍은 사진이에요. 얘는 그래도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였기 때문에 치아색이 많이 변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었지만, 이 치아 두 개는 과거에 이제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고, 신경치료한 치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필요하면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즉 재신경치료를 하고, 어둡게 된 거는 이제 실활치 미백이라는,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활치, 즉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생활력을 상실한 치아에 대해서 안쪽에 약을 넣어서 하얗게 만드는, 저희가 치료를 실활치 미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는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이고요. 잇몸 뼈가 입술 쪽이 많이 녹아서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이 부위를 최대한 원래처럼 볼륨을 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찍은 건데요. 임플란트 하나 심고 여기 푹 꺼져 있는 부분은 이제 뼈 이식이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뼈 이식을 좀 하고 이제 봉합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의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푹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륨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치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치아 두 개는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하얗게 한 다음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용해서 이거 세 개는 씌웠고, 여기는 이 색깔 나는 지대줄을 연결한 다음에 임플란트 크라운을 같이 넣었습니다. 처음에 브릿지가 있을 때 여기가 푹 꺼져 보였던 부분들도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볼륨을 살려준 결과 그래도 비교적 자연스러운 잇몸의 라인을 회복해 줄 수가 있었는데요. 뼈가 온전하게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잇몸 뼈가 녹아있는 경우는 임플란트 하면 망하느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망하는 거는 아니고, 정말 뼈가 없어서 이거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겠다 싶은 케이스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그래도 임플란트 했을 때 망했네 라고 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특히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면 송송 브릿지를 해야 된다, 송곳니와 송곳니를 연결하는 송송 브릿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다수의 심리적인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송송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가 훨씬 낫다, 임플란트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는 임플란트 하는 게 맞겠죠. 이런저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번 시간과 오늘 이어서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임플란트라는 게, 특히 앞니 임플란트가 그게 한다고 해서 망하는 치료는 아니구나 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